몰카 찍는 사람 심정도 이해 안 됩니다만 몰카에 찍힌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찍혔다는 것 자체로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판결은 내가 나의 전신을 찍었을 때와 나의 신체의 일정 부분만 찍었을 때의 판결이 다르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남성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몰카의 유죄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무엇이 유죄의 기준이고 무엇이 무죄의 기준이고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찍으면 무죄고 특정 부위, 예를 들어 허벅지 찍으면 유죄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우선 법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했을 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하는 그 규정을 보면은요. 우선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있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와 이와 유사한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 가진 기계 장치로 예. 그다음에 성적 수치심이나 아니면 성적 어떤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을 때의 범죄입니다. 기계로 촬영했을 때. 문제는 예, 두 번째예요. 예. 두 번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이게 예.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린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선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는 피해자 기준이 아니라 우선 객관적인 제3자라는 기준을 전제로 해서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찍힌 사람이 옷은 뭘 입고 있었으며 노출 정도는 어땠으며 이걸 찍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찍었으며 또 촬영한 장소, 이 촬영한 각도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벌써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일선에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을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찍은 거면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 사람의 어떤 특정 부위, 뭐 가슴이나 엉덩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는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카메라 찍은 다음에 확대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찍고 나서 쓸데없는 이렇게 부분을 제 잘라내기 할 수 있어요. 뭐, 카톡에 사진 올릴 때 그렇게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부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수치심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옷을 입고 있다, 벗고 있다, 혹은 얼마나 노출이 되었다, 아니다, 이걸로 외적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법원이 그 수치심의 기준을 부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웃긴 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그 판단의 기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보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피해자야 당사자인데 내가 봤을 때 나는 그 사진이 나가는 게 싫었고 그런 내가 전체를 찍히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지 그게 뭐 노출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러니까 뭐 여름에는 유죄고 겨울에는 무죄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법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나 범위가 과연 피해자 중심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법원이 가지고 있는 글자 중심인가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보면은요. 이번 사건이 뭐였냐면 이 찍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쫓아가요. 그 여자가 탄 엘리베이터 안까지 쫓아 들어가서 그 여자의 얼굴은 제외하고 상반신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심에서는 유죄로 판명이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 중에 뭐가 대법원의 그 기준 중에 어떤 걸 중심으로 봤냐면 피해자가 뭐라고 진술했냐면은 내 너무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중점으로 유죄를 내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 대법원까지 가서는 무죄로 판결된 이유가 이게 이 옷 자체가 특별히 몸의 윤곽선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노출 부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진은 아니다라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분명히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누군가 쫓아와서 어쨌든 내 몸을 찍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또 우리 현행법상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는 어쨌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거기는 해당되는 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점을 처벌하려면 따로 법을 만들던가 지금 이 경우는 아예 민사적으로 어떤 뭐 초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적 욕망의 판단을 왜 법관이 합니까? 법관이 그 기준을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법관이 그거 할 때 일반 평균인이 어떤 이런 경우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 이런 경우는 수치심이 있고 없고 이런 걸 조사를 했나요? 제가 볼 때는 법관 개인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을 가지 않습니까? 자, 뭐 그 법원의 판단의 일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리를 다녔고 그렇게 거리를 다닌 거를 사진으로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는 시각과
이렇게 제가 말을 좀 앵커로서 이렇게 하긴 좀 그랬는데 그냥 보라고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건데 보는 건 괜찮고 사진 찍은 건 문제가 안 된다. 그 부분인데 수영장 갈 때 수영복 입은 사람을 몰래 찍은 건 그거는 성적 수치심이고 기분이 나쁜 거고 처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내가 옷을 입었던 제대로 입었던 단정하게 입었던 그렇지 않았던 나를 찍었다는 거, 몰래 찍었다는 거에 대한 기준은 이거 성적 수치심과 관련 없이 다른 기준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지적이 있는 것 이런 같습니다. 거는 좀 입법으로 보완될 사안이고요. 우리가 작년 10월에 한번 전신 16장을 찍은 거에 대해서 무죄로 나온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예. 그 서울 1심 법원에서 그때 판세 한 말이 뭐였냐면 본인도 너무 판단하기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일선에 있는 판사들조차 이거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할 정도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좀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선 교수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